오늘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 주요국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다른 대륙을 압도합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41.6%, 영국 38.9%, 포르투갈 54.7%, 스페인 38.1%, 이탈리아 40.6% 등이며 지금도 이 숫자는 증가세에 있습니다. 한국의 6.5%, 일본의 18.7%, 미국의 18.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연합이 기후변화 협의를 주도하며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 탄소 중립 선언을 주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는 배경에는 기후변화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당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가 유럽 산업계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200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가장 많은 사업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며 이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 시장과는 다르게 유럽 업체들이 독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 분야에서 독일과 스페인의 합작사인 지멘스 가메사와 덴마크의 베스타스 두 업체가 세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생에너지는 과거 석유가 차지했던 상품의 왕 지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여론 형성에 힘쓰는 것에는 기후변화 대처라는 시대적 당위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동기도 있습니다. 유럽 산업계는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부문에서 비교 우위에 있고 그 능력을 펼칠 우호적인 시장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의 풍력 기술은 미국, 일본, 한국 등에 비해 다소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 풍력 산업의 자본과 인력 규모 등이 다른 국가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다른 나라의 초격차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기술력의 차이보다는 저력의 차이입니다. 유럽에서는 과거 석유 메이저라 불리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유럽은 질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르웨이의 국영 석유 회사였던 에퀴노르는 2035년까지 16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탈리아의 ENI는 2035년까지 25기가와트, 프랑스의 토탈은 2025년까지 35기가와트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대의 석유 회사인 영국의 BP는 2030년까지 석유가스 생산량은 40% 줄이고 재생에너지 50기가와트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석유 기업이 종합 에너지 업체로 변신을 시도하는 이면에는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이슈가 지구촌의 지속적 이슈로 존재하면서 시장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했고 파리 협약은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더 강한 탄소 배출 감축과 규제를 참여국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의 자본과 기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계, 개발, 설치 등에서 전문 기술을 보유한 유럽 업체들이 시장을 과점하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 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면서 석유 이권을 놓고 전쟁도 불사했던 미국이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준비는 유럽과 중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풍력은 유럽에, 태양광은 중국의 우위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석유 산업의 우위를 통해 경제 호황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유럽과 중국 업계의 성장을 방관한다면 향후 거대한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몫은 작아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상황을 파리기후협약 탈퇴라는 카드로 무마하고 시간을 벌려고 했었습니다. 즉 석유 증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늦추면서 이 분야에서 열세에 있는 미국의 한계를 부각시키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문명의 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큽니다. 에너지원을 바꾼다는 것은 에너지 생산, 운송, 저장, 보급, 충전 등 모든 기반 시설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인프라 및 관련 신규 산업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업적인 이유를 떠나 왜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